고양이가 집사 목소리에만 귀를 뒤로 돌리는 이유. 고양이는 조용한 동물이다. 그러나 조용하다고 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고양이는 말 대신 몸의 방향으로, 소리 대신 움직임의 미세한 변화로 감정을 훨씬 정교하게 전달하는 동물이다. 그 중에서도 많은 집사들이 한 번쯤은 보았을 장면이 있다. 집사가 말을 건다. 부르지도 않았고 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그런데 고양이는 고개를 들지 않는다. 눈을 마주치지도 않는다. 대신 귀만 천천히, 아주 미묘하게 뒤로 움직인다. 이 순간 대부분의 집사들은 이렇게 해석한다. 무시하네. 싫다는 뜻인가? 기분이 나쁜 건가? 하지만 이 해석은 고양이의 행동 언어를 인간의 기준으로 번역한 오해에 가깝다. 고양이가 집사 목소리에만 귀를 뒤로 돌리는 행동은 싫다와 무시 사이 어딘가에 있는 훨씬 복합적인 신호다. 그리고 이 행동은 아무에게나 아무 상황에서나 나타나지 않는다. 오직 특정한 대상, 즉 집사라는 존재 앞에서만 선택적으로 드러난다. 이 지점에서부터 이 행동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관계 행동으로 바뀐다. 고양이에게 귀는 단순한 청각기관이 아니다. 귀는 지금 이 순간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협으로 분류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싶은지를 동시에 표현하는 장치다. 고양이는 최대 180도 이상 귀를 회전시킬 수 있다. 이 말은 곧 시선을 고정한 채로도 주변 상황을 전부 분석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귀의 방향은 고양이에게 있어 듣고 있다와 보고 있다보다 훨씬 솔직한 신호다. 특히 귀가 뒤로 이동하는 순간은 아주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움직임은 위협을 느낄 때도 나타나고, 집중할 때도 나타나며, 감정을 조절할 때도 나타난다. 즉, 귀를 뒤로 돌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의미를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다. 고양이가 다른 소리에는 반응하지 않다가 오직 집사 목소리에만 귀를 뒤로 돌린다는 점이다. 이건 소리가 싫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그 소리가 이미 충분히 익숙하고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정체를 알고 있다는 뜻에 가깝다. 고양이는 낯선 소리가 들리면 귀를 앞으로 세운다. 몸을 고정하고 위치를 파악하려 한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소리, 정체를 파악할 필요가 없는 소리에 대해서는 다르게 반응한다. 이때 고양이는 귀를 살짝 뒤로 돌린다. 이건 들리고 있다.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접근하지 않겠다. 라는 의미에 가깝다. 고양이는 집사 목소리를 정보가 아닌 관계 자극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귀가 뒤로 간다. 이 행동은 위험 회피도 아니고 공격 전조도 아니다. 그보다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감정 상태를 유지하면서 상호작용의 강도를 조절하려는 반응이다. 여기서 많은 집사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지점이 있다. 귀가 뒤로 갔으니 화를 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양이가 폭발하지 않기 위해 먼저 감정을 눌러두는 단계일 수 있다. 고양이는 감정이 불편해질 때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대신 여러 단계의 완충 행동을 거친다. 귀의 각도 변화, 눈동자의 미세한 수축, 꼬리의 움직임, 몸의 긴장도. 이 중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귀의 방향 변화다. 집사 목소리에만 귀를 뒤로 돌린다는 것은 고양이가 집사를 경계 대상이 아닌 감정 조절이 필요한 관계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뜻이다. 즉, 고양이는 이미 집사를 충분히 신뢰하고 있다. 그래서 바로 피하지 않는다. 바로 공격하지 않는다. 바로 도망가지 않는다. 대신 귀를 뒤로 돌린 채 상황을 지켜본다. 이 행동은 지금은 반응하지 않겠다 라는 선택에 가깝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집사의 행동이 고양이와의 관계를 결정한다. 이때 집사가 목소리를 높이거나 계속 말을 걸거나 몸을 가까이 가져가면 고양이는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그 단계는 더 명확한 거리 신호다. 하지만 집사가 이 신호를 읽고
잠시 멈춘다면 고양이는 다시 귀를 원위치로 돌린다. 이 변화는 아주 작지만 고양이에게는 매우 큰 의미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귀를 뒤로 돌리는 행동이 항상 같은 의미를 가지지는 않는다. 같은 행동이라도 고양이의 상태, 환경, 그리고 집사와의 관계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집사는 고양이가 보내는 가장 초기의 신호를 계속 놓치게 된다. 그리고 그 신호가 어느 순간부터는 귀가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왜 어떤 고양이는 귀를 뒤로 돌리면서도 자리를 떠나지 않는지, 왜 어떤 고양이는 같은 행동 뒤에 갑자기 거리를 벌리는지, 그리고 이 귀 방향 신호가 신뢰의 표현으로 작동하는 경우와 관계의 경계선이 되는 경우는 어디서 갈리는지, 그 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 기준을 이해해야 집사는 고양이가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부터 이 행동은 단순한 귀 움직임이 아니라 관계의 언어가 된다. 고양이가 집사 목소리에만 귀를 뒤로 돌리는 행동은 하나의 의미로 고정되지 않는다. 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상황에서 나타났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메시지가 된다. 이 차이를 가르는 기준은 귀의 방향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이 나타나기 직전과 직후의 흐름이다. 고양이는 감정을 즉시 표출하지 않는다. 대신 단계적으로 신호를 보낸다. 귀는 그 신호의 시작점이다. 귀가 뒤로 간다고 해서 그 순간 이미 관계가 틀어졌다고 판단하면 오히려 고양이의 언어를 오독하게 된다. 고양이가 집사 목소리에 반응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어디에 있었는가다. 고양이가 편안한 공간에 누워 있었는지, 창가에서 바깥을 보고 있었는지, 아니면 무언가에 이미 집중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귀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진다. 예를 들어 고양이가 창가에서 바깥을 보다가 집사 목소리에 귀만 뒤로 돌렸다면 이것은 경계가 아니다. 이건 듣고는 있지만 지금은 이쪽이 더 중요하다라는 선택이다. 고양이는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는다. 대신 우선순위를 정한다. 귀를 뒤로 돌리는 행동은 그 우선순위 조정의 결과다. 이때 몸은 그대로이고 꼬리도 편안하다면 이 행동은 관계 안정 상태에서의 선택적 반응이다. 문제는 같은 귀 움직임이 다른 조건에서 나타날 때다. 고양이가 바닥에 앉아 있거나 몸을 낮추고 있거나 이미 주변 자극에 민감해진 상태에서 집사 목소리에 귀를 뒤로 돌린다면 의미는 달라진다. 이 경우 귀는 단순한 방향 조절이 아니라 감정 완충 장치로 작동한다. 고양이는 집사 목소리를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감정 상태에서 그 목소리가 추가 자극이 되는 것은 분명히 인지한다. 그래서 귀를 뒤로 돌린다. 이 행동은 지금은 더 자극하지 말아달라는 아주 정중한 요청에 가깝다. 여기서 집사가 계속 말을 걸거나 목소리를 높이거나 고양이를 부르며 다가가면 고양이는 다음 단계를 선택한다. 그 단계는 자리 이동이거나 시선 회피이거나 꼬리의 빠른 흔들림이다. 하지만 집사가 멈춘다면 고양이는 그 상태에서 다시 귀를 원래 위치로 돌린다. 이 복귀가 가능한지 여부가 이 행동을 신뢰 신호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거리 조절 신호로 봐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고양이가 귀를 뒤로 돌렸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린다면 그건 관계가 아직 안정적이라는 뜻이다. 반대로 귀가 뒤로 간 상태로 계속 고정된다면 고양이는 상호작용을 줄이려는 선택을 한 것이다. 이 차이는 아주 미묘하지만 집사에게는 결정적이다. 많은 집사들이 고양이가 말을 안 듣는다고 느끼는 순간은 사실 고양이가 이미 여러 번 신호를 보낸 뒤다. 귀 시선 몸의 각도 이동. 이 순서 중 가장 앞에 있는 신호가 바로 귀다. 그런데 이 귀 신호는 너무 작아서 대부분 무시된다. 고양이는
집사 목소리에만 귀를 뒤로 돌림으로써 이미 관계 조절 모드에 들어간다. 이건 냉담함이 아니다. 오히려 관계를 망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절 행동이다. 고양이는 불편한 상황에서 바로 공격하거나 도망치지 않는다. 대신 집사에게 여러 번 기회를 준다. 귀를 뒤로 돌리는 행동은 그 첫 번째 기회다. 이때 집사가 그 신호를 존중하면 고양이는 집사를 안전한 존재로 다시 분류한다. 그래서 같은 행동이 어떤 고양이에게는 신뢰의 표현으로 남고 어떤 고양이에게는 점점 거리를 벌리는 출발점이 된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고양이가 아니라 집사의 반응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 바로 고양이의 과거 경험이다. 과거에 집사 목소리가 항상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던 고양이는 귀를 뒤로 돌리더라도 관계를 끊지 않는다. 하지만 목소리 뒤에 억지 스킨십, 갑작스러운 이동, 불편한 접촉이 반복되었다면 고양이는 같은 귀 행동을 훨씬 빠르게 거리 신호로 전환한다. 그래서 이 행동은 고양이 성격보다 관계의 기록을 더 많이 반영한다. 고양이는 집사와의 기억을 소리와 함께 저장한다. 그 소리가 안전했는지, 부담이었는지, 존중받았는지를 귀의 각도로 다시 꺼내 보인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좁혀진다. 왜 어떤 집사에게는 이 행동이 애정처럼 느껴지고 왜 어떤 집사에게는 점점 멀어지는 신호로 바뀌는가? 그 차이는 아직 남아있다. 그리고 그 차이를 결정하는 마지막 기준은 귀도, 소리도, 행동도 아니다. 다음 회차에서 이 행동이 관계 유지 신호로 남는지 아니면 관계선 긋기로 굳어지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조건을 정리한다. 고양이가 집사 목소리에만 귀를 뒤로 돌리는 행동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한다. 이 고양이는 집사와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유지하고 싶은가? 이 행동은 지금 이 순간의 기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거리와 밀도를 조정하려는 선택이다. 그래서 이 행동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신호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성격을 드러낸다. 어떤 고양이는 귀를 뒤로 돌리는 행동이 점점 짧아진다. 어떤 고양이는 같은 행동이 점점 길어진다. 이 차이는 고양이의 타고난 성향 때문이 아니다. 오직 집사가 이 신호에 어떻게 반응해 왔는지에 축적된 결과다. 고양이는 관계를 단번에 끊지 않는다. 먼저 귀로 말한다. 그 다음 시선으로 말한다. 그 다음 몸의 방향으로 말한다. 마지막에야 이동하거나 접촉을 거부하거나 완전히 거리를 둔다. 집사 목소리에만 귀를 뒤로 돌린다는 것은 아직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즉,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의미다. 여기서 집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다. 고양이는 목소리의 내용보다 목소리의 의도를 먼저 읽는다. 부르는 말이 이름인지 훈육인지 애정 표현인지보다 그 말이 자기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기억한다. 그래서 같은 톤, 같은 단어라도 귀의 반응은 달라진다. 집사 목소리 뒤에 항상 손이 따라왔던 고양이는 귀를 더 빨리 뒤로 돌린다. 집사 목소리 뒤에 항상 이동이나 제약이 따랐던 고양이는 귀를 더 오래 유지한다. 반대로 집사 목소리 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고양이는 귀를 뒤로 돌려도 금방 원위치로 되돌린다. 이 차이는 고양이가 집사를 얼마나 예측 가능한 존재로 인식하는지를 보여준다. 예측 가능한 집사는 안전하다. 안전한 대상에게 고양이는 귀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예측 불가능한 집사는 부담스럽다. 부담스러운 대상에게 고양이는 귀 신호를 빠르게 거리 신호로 바꾼다.
그래서 이 행동의 핵심은 귀가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진 집사의 반응이다. 집사가 고양이를 부를 때 항상 반응을 요구하면 고양이는 듣되 응답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한다. 귀는 듣고 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이 집사 목소리에만 나타나는 선별적 반응의 본질이다. 고양이는 관계를 끊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에너지로 상호작용을 조절한다. 그래서 귀만 움직인다. 이제 집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명확하다. 이 행동을 무시로 해석하고 더 큰 목소리로 다가갈 것인가? 아니면 신호로 받아들이고 잠시 멈출 것인가? 이 선택은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는 만들지 않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관계의 밀도에서 확연한 차이를 만든다. 귀를 뒤로 돌린 순간 집사가 말을 멈추면 고양이는 이 신호는 통한다고 학습한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굳이 더 강한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반대로 이 신호가 계속 무시되면 고양이는 더 분명한 행동을 선택한다. 그때부터는 귀가 아니라 몸 전체가 말하기 시작한다. 자리를 피하고 시선을 피하고 접촉을 거부한다. 그리고 2단계에 이르면 관계 회복에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집사 목소리에만 귀를 뒤로 돌리는 행동은 관계의 마지막 신호가 아니라 가장 이른 신호다. 이 행동을 읽을 수 있는 집사는 고양이와의 관계를 깊게 유지할 수 있다. 읽지 못하는 집사는 고양이가 왜 멀어졌는지 끝내 알지 못한다. 고양이는 말을 하지 않지만 항상 신호를 보낸다. 그 신호가 귀라는 점만 우리가 익숙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 이 행동을 보았을 때 집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다. 귀가 뒤로 갔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다. 고양이는 그 기억을 다음 행동으로 다시 꺼낸다. 그리고 그 반복이 관계를 만든다. 집사 목소리에만 귀를 뒤로 돌리는 고양이는 아직 집사를 포기하지 않았다. 다만 더 잘 이해받고 싶어 할 뿐이다. 이 행동을 문제 행동으로 보느냐 관계 언어로 보느냐에 따라 집사와 고양이의 거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양이는 말하지 않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방식은 집사의 선택에 달려있다. 고양이는 말 대신 행동으로 감정을 전합니다. 귀를 뒤로 돌리는 아주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관계의 거리와 신뢰의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다룬 행동들은 특정 상황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집사와 고양이 사이에서 매일 반복되는 관계의 언어입니다. 지금 이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런 행동 분석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이해하고 함께 더 좋은 집사가 되어가요.